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를 모바일이 앱이 있어요. 모바일 앱을 받아다 쓰시면 PC와 모바일을 넘나들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까요? 작년에는 초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한국말을 90% 알아듣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개떡처럼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표준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대답하는 것도 5가지의 대답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큰아이는 2살이고 작은아이는 3개월이에요. 큰아이가 작은아이에게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투정을 부리거나 아이에게 폭력을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얘는 곧바로 받자마자 바로 육아 전문가의 논문을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육아 전문가 입장에서 바로 대답을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왼쪽과 같이 자기가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스토랑의 사업 아이디어를 물어봤으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추가 질문을 할 때 나중에 5일, 10일이 지나서 이걸 불러내고 물어보면 이전에 서로 묻고 대답한 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스레드 방식의 우리가 쓰는 방식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리 효과, 전력 문제, 재생 문제 내 오리 효과라는 거 있는데 야,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물어보면 30초 이내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럼 여기에 문제점이 뭐야? 그럼 문제점을 지적을 해줍니다. 다 30초 이내에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결 방안이 있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주죠. 그러면 이걸 AI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물어보면 바로 AI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0초 안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에서 단기 메모리 네트워크를 모르겠어. 그럼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주죠. 자, 이거를 문자만 물어보느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까지 그려주는 게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대 모니터 앞에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개발자에 그려줘. 그럼 그려주죠. 계속 그려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그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야, 모니터가 너무 많아. 모니터를 한 대로 줄여.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대로 줄여줬죠. 자,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이 좀 희미해. 자, 여기 뒷배경으로 쓸 섬을 그려줘. 그럼 섬을 추천해 주죠. 오른쪽 거 섬을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그림하고 합쳐줘. 그랬더니 합쳐준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 이제 내가 이거를 사진으로 쓰려고 그래. 좀 더 정교하게 그려줘. 라고 하면 오른쪽까지 그리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5분밖에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챗GPT하고 제가 그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서울시의 랜드마크를 지정해주고 이거를 수채화로 한 장, 동양화로 한 장 그리자. 그래가지고 한 장 그리는데 5분 만에 제가 독특성의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려낸 겁니다. 왼쪽은 수채화고 오른쪽은 동양화잖아요. 이런 모든 말을 알아듣고 나와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제가 이번 구정에 이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여기 정구현 회장님도 제자들이나 아는 밑에 뭐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뭐 건강 메시지 많이 오잖아요. 신년 축하 메시지. 그 다음에 그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1번, 챗GPT한테 얘기한 겁니다. 키워드만 써준 거예요. 건강, 사랑, 긍정, 행복 4개의 단어로 된 글을 써주는데 신년 인사 메시지를 써줘. 자수는 몇 자 이내로 써줘. 그러니까 써준 거죠. 얼마 걸렸을까요? 10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2024년은 청룡의 해야. 근데 나는 디지털 전환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디지털로 된 청룡을 그려줘. 그런데 이 청룡 앞발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 여의주는 디지털화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그린 다음에 왼쪽에 메시지와 혼합해서 왼쪽 메시지가 투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오른쪽 그림이 30초 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조정을 해서 구정을 위해 쓸 메시지를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업은 어떻게 쓸까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예전 같으면 글로벌 심볼을 어떤 로고를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업체를 계약을 하죠. 계약 부서에 넘겨서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같이 우리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2주쯤 걸려가지고 갖고 오면 그걸 또 디자인하고 검토를 해서 결제 받아가지고 또 다시 보내고 다시 또 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할 때까지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들 일을 할까요? 어떻게 일하냐면 팀이 모입니다. 그래서 팀원이 조작을 하고 팀장부터 덤부 앉았고 야 우리가 어떤 개념이었으면 좋겠냐는 개념을 얘기하면 얘가 그림을 계속 그려주잖아요. 그림을 그려주면 야 여기에 저런 거 빼고 이런 거 넣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 업체를 바로 불러가지고 이 컨셉을 더 정교하게 해줘라는 것으로 3일 만에 다 일을 끝냅니다. 한 달 걸리던 일을 3일 만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업무의 생산성입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 할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챗 GPT 보이스 채팅이 나온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챗 GPT 목소리를 5개가 있죠. 브리즈, 엠버 이러한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내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챗GPT의 음성을 쓰게 되면 개떡처럼 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표준말을 쓰지 않아도 한국말을 너무나 정교하게 알아듣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내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 돼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주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좀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말도 먼저 해줘. 영어를 하긴 하는데 네가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영어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너가 먼저 영어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해보자. 시작. 뭐라고요? 라고 할 것 같은데? Alright, let's start with a simple English conversation. I'll speak in English first, then explain in Korean. Hello, how are you today? 이 문장은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I'm good, thank you.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난 괜찮아, 고마워 라는 의미입니다. I'm good, thank you. Great job! 알아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나를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 능력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품질관리 신입사원의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제조업의 품질관리는 교수가 되죠. 역할을 나눠주죠. 두 번째 한국어를 사용해줘. 전문 영어는 영어를 사용해야 돼. 한국어로 부가 설명을 해줘. 너는 품질관리에서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고 너는 내가 답변한 것 중에 평가를 바로 해주고 틀린 점을 교정을 해줘. 그러면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말을 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계속 반복을 새로운 것을 물어봐줘.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까지 하면 종료가 됐잖아. 그때가 되면 전체 평가를 요청하면 너는 나의 대답에 대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나를 채점을 해줘. 채점 기준은 어떤 방식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모는 몇 점, 모는 몇 점, 모는 몇 점에서 100점으로 해줘. 라고 정의를 하면 그 다음부터 얘는 우리 회사의 품질 관리를 교육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하나가 여기서 필요한 거죠. 품질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특수한 제조업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업을 얘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전부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